특히 어르신분들은 아직도 가물치 막 이런 거 보양식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임신했다고 평소에 안 먹던 걸 더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산모분들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운동에 관해 얘기했죠. 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분들이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 막 이것저것 챙겨주잖아요. 네. 특히 어르신분들은 아직도 가물치 막 이런 거 보양식 그런 거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가물치가 뭐죠? 엄청 큰 생선이 생겨 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내가 몇 개 사준 적 있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영양 과잉의 시대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네네. 이런 보양식이 굳이 필요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의학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제 보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조선시대나 보릿고개 있을 보릿고개 때 있고, 맞아요. 초근목피 먹을 때 그런 뭐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시기에 섭취해주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기름지고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삼계탕 한 그릇에 맞아 1000칼로리가 넘잖아요. 맞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이 대부분 잘 균형이 잡힌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더 먹을 필요는 없는데 임신했다고 평소에 안 먹던 걸 더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먹던 음식, 일상생활에 먹던 거 그냥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나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상식적이지만 술은 마시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임산부분들은 신경 써서 드시게 되기 마련이니까 조금 양을 조절해야 되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운동이랑 똑같아요. 평소에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더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정말 피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술 안 되고, 그리고 큰 생선, 중금속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치 이런 거 맞아요. 참치, 회, 날것은 사실 괜찮아요. 날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 참치같이 커다란 거, 고래, 막 상어 이런 거 고기 있잖아요. 샥스핀도 고래 아닌가요? 아니 상어 고래. 마치 낙타와 타조처럼 상어 알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캐비어? 네, 캐비어 같은 거. 근데 참치 중에는 통조림은 괜찮아요. 종류가 다른 네, 다라잖아요. 맞아요. 네, 참치 통조림은 괜찮습니다. 참치회나 이런 것들은 좀 보통 큰 참치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래나 상어 같은 거 제사상에도 올리는 그런 지방도 있어요. 그런 지방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커피는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300mg을 넘지 않도록, 카페인 수치가. 그럼 보통 커피 몇 잔으로 생각해야 돼요? 스타벅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mg이에요. 그 정도만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이 적당하겠네요. 네. 그리고 요새 이제 디카페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섞어서 먹으면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디카페인이라고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긴 논카페인이 아니구나. 그쵸. 그리고 또 노알콜 맥주도 알코올 일부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맞아. 소수점 몇 제짜리 이하로는 표시 안 없다고. 해준다.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드시고 싶으시면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 꼭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녹차, 맞아. 네, 홍차, 말차. 맞아. 그 2% 만든 거. 2% 만든 차들에는 카페인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분표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먹는 거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량만. 커피는 좀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 미니 엄마 같은 경우는 원래 커피를 되게 즐겨 하는데 임신 초기에 입덧 중에 하나가 커피를 못 먹는 게 있었어요. 냄새도 싫어요. 신기하네. 네. 입덧 좋아지고 나서는 마시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음식 종류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여기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담배도 있죠. 그거는 당연히 끊으셔야죠. 본인은 당연히 끊으시겠지만 주의해서. 맞아요. 간접 흡연이 꼭 담배 피는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밖에서 피고 오더라도 그 냄새가 묻어있으면 맞아요. 그 물질들을 다 옷에도 흡입하잖아요. 있고. 그쵸.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남편분이 담배를 피시거나 아니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 보여주시고 금연하셔라. 맞아요. 그리고 꼭 혹시 뭐 산모를 만날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날은 좀 금연하시고. 예의이지 않을까요? 매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보러 갈 때도 그럼 당연하죠. 담배 냄새
풍기고. 아니 손에서 담배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거는 네. 진짜 민폐입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주의하시는 게 에티켓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연초 말고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냥 다 같은 걸로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 안 좋은 거고 웬만하면 금연하시고 필요하면 상담받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입덧할 때 자극적인 게 땡길 때가 있어요. 뭐 떡볶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양식 같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 주변에서 막 사주실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산모분들 음식 사주실 때도 이런 거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도 먹을 때 너무 자극적인 거는 좋지가 않아요. 뭐 맵고 짜고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조금 맛보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좀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만 너무 먹으면 안 좋다. 당장 땡기긴 하겠지만 위벽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에는 입덧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짠 거 너무 많이 먹으면은 혈압이 또 올라갈 수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단 거 많이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임산부들의 식단을 이야기하다 보면 입덧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입덧이라는 게 뭔지 대부분 아시잖아요. 뭐 헛구역질 나오거나 아니면 뭐 속이 안 좋거나 그런 느낌인 건데, 입덧은 왜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 임신 초기에 보통 시작을 해가지고 임신 진단 전부터 증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이제 입덧 증상이 생겨가지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두 줄이 뜨고. 맞아요. 드라마도 보면 막 음식하다가 욱! 이래서 검사해보고. 그리고 대부분 임신 초기 13주 또한 길면 한 15, 16 이때쯤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끝은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간혹 애기 낳아야 좋아지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어머니 같이. 그쵸. 네. 신기하게 제가 나오니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입덧 약 제가 처방을 해드리면은 대부분 중기 때부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심하신 분은 못 끊는 분도 있어요. 애기 낳을 때까지.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셔도 안전한 약이고, 오히려 입덧 약을 먹고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영양분 섭취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쵸. 입덧약 성분 보니까 뭐 위험한 성분도 없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약 중에 하나라고, 비타민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도 약도 안 듣고 막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약 먹고 토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수액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토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전해질 균형도 많이 깨지고 탈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섞은 수액만 맞아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탈수 때문에 구토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탈수 교정만 해도 많은 부분이 좋아지는 게 있고, 너무 심하면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서 계속 토를 하시면은 그 매일매일 수액 맞으러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수분 양도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심한 경우, 피 검사에서 전해질 수치가 이상이 왔거나 체중이 임신 전보다 3kg 이상 빠지거나 그런 분들은 입원해서 수액 치료하고 필요하면 항구토제나 이런 것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입덧 기간이 산모분들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남편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비 아빠들의 어찌 보면 평생의 인생이 달려있는 그쵸.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이때 잘 챙겨줘야 되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챙겨줘야 될까요? 사실 이때 이제 점수 따는 것보다는 잃기가 너무 쉽죠. 저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입덧이 냄새로 되게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입덧을 해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느낌을 따지면 멀미 되게 심할 때 계속 미식미식거리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눈 뜨기도 싫고, 그런 게 24시간 몇 달 동안 계속 될 수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데 냄새에 많이 예민하다고 하니까 뭘 해주겠다고, 점수를 따겠다고 막 집에서 요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보통 입덧이 공복에 심해지니까 아침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때 출근하기 전에 먹을 걸 준비해주겠다 하면서 요리하고, 마음은 참 좋지만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버하지 마라. 근데 이게 입덧 기간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입덧에 대해서만, 특히 입덧 기간에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덧이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대부분의 예비 아빠들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입덧은 네. 많이 들어봐도. 네. 네, 먹덧은 뭐예요? 먹덧은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입덧을 먹는 걸로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입맛이 너무 당기는 거죠. 저는 평생 먹던. 근데 이제 이게 입덧이 있다가 좋아지면은 갑자기 식욕이 막 당기면서 너무 많이 먹게 될 수가 있어요. 요요 현상 같은. 그렇죠. 아. 뭐 아니면은 정말 입덧이 없이 임신 초기부터 계속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걸 이제 먹덧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평소 같으면은 좀 먹었더라도 체중 관리하고 이제 다시 빼면 되는데, 임신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임신 중에 체중을 빼는 거는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 때 하는 검사 중에 중요한 게 임신성 당뇨 검사도 있잖아요. 임당 검사라고 하는. 임당 걸리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출산할 때까지 먹는 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에 걸린 분은 출산 이후 20년 내에 절반이 실제 당뇨에 진단이 돼요. 반반이네요. 네. 이렇게 높은 리스크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요? 똑같이 먹으면 돼요. 식사는 똑같이 하고, 분명히 임신 중에는 칼로리가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대사도 많이 되고 태아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뭐 보통 나는 이제 2명이니까 아니면 쌍둥이면 난 3명이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 2인분. 드실 만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은 아니죠. 그럼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딱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맞아요. 잘 배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 전체 기간을 40주 정도라고 봤을 때 앞에 3분의 13주 정도까지 초기, 가운데 26주 정도, 13주에서 26주까지는 중기, 이후는 이제 후기. 초기는 칼로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애기 조그마니까. 임신 초기인데 보통은 입덧이 있으시니까 보통은 체중이 빠져요. 10주, 11주 이때까지 쭉 빠지다가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는데, 임신 전 체중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 다시 하자면은, 임신 초기에는 추가적인 칼로리는 더 필요 없다. 더 먹지 마라. 네. 오히려 그냥 평소에 먹는 것만 먹어도 잘 먹는 거다. 입덧이 있기 때문에. 중기에는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하루에 300칼로리? 네. 그럼 300칼로리면은 공깃밥 하나 정도? 되게 적네요. 그렇죠. 그거 3분의 1 공기씩 더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식사량을 늘리면은 간식을 못 먹어요. 차라리 식사는 똑같이 하고 중간에 간식을 먹는 게 더 나아요. 건강한 간식을 좀. 그렇죠. 과일이라든지 뭐 조그만 뭐 과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300칼로리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간식량인지 좀 대표적인 음식들 기준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임신 후기에는 어떻게 돼요? 임신 후기는 하루에 450칼로리. 그렇죠. 한 공기 반? 한 공기 반. 그러니까 간식량을 좀 늘리는 정도. 근데 어차피 이제 막 달리면 많이 먹지도 못해요. 한 번 먹을 때 많이 못 먹는데 대신에 자주 드시게 되죠.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량을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간식을 늘리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밥을 많이 먹고 간식도 먹으면 초과되는 칼로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밥량은 네. 고정하고 간식으로 조절하는 게 칼로리 조절에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고, 사실 체중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체중은 그래서 임신 초기는 비슷한 게 거의 차이가 없게. 근데 혹시 체중이 늘었다 그러면은 최대 2kg. 3달 동안 2kg. 네. 근데 이것도 임신 전 체중에 따라 또 달라요. 임신 전에 정상 체중인 분들, 혹시 비만이신 분들, 특히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안 늘어야겠죠. 임신 초기에는. 임신 초기에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만약에 늘었다면 1, 2kg 정도. 임신 중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늡니다. 애기도 커지고 양수량도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혈액량도 늘고 정상적으로 똑같이 먹어도 일주일에 200g 정도씩은 늘어요. 체중이.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kg죠. 가만히 800g. 네. 그래서 보통 산모분들한테 한 달에 2kg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달에 2kg보다 더 늘어졌다는 거는 아기가 그만큼 큰 게 아니라 아기는 요만큼 크고 엄마도 같이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살이 찐 거지.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겠네요. 해야죠. 그 이제 후기 되면 정말 막달에는 체중이 금방금방 늘어요. 2주에 올 때 막 1kg씩 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2k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자. 운동을 좀 하자. 그리고 먹는 거에 탄수화물 같은 거 좀 줄여보자.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은 임신 전과 아기 낳기 직전 체중은 총 몇 킬로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최대 한 15kg 정도.
아, 그러겠네. 근데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 전 체중이 정상이신 분들은 20kg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늘면 이제 제왕절개율도 올라가게 되고 임신성 당뇨 리스크도 올라가고 혈압도 관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5kg보다 더 찌는 거는 나중에 빼야 된다. 엄마 살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고3 쌀은 대학 들어가면 빠진다라는 게 거짓말인 것처럼 임신했을 때 15kg보다 더 찐 살들은 알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네. 육아하면서 살 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안 돼.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왠지 빠질 것 같지만 더 먹잖아. 잠도 잘 못 자지. 먹을 때 빨리 먹어야 되지. 그 나중에 이유식 하다 보면 애가 이유식 남기면 그것도 먹고 야식도 먹고. 육퇴 후에도 맥주 한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기 낳고 끝이 아니라 평생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는 식사를 골고루 평상시보다 더 오버하지 않게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건 알았는데 그래도 영양제는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꼭 필요한 영양제가 있죠. 정말 꼭 필요한 거 영양제 말고는 과잉을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럼 꼭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초기에는 엽산. 그쵸. 엽산은 임신 전이나 전부터. 남자들도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자의 어떤 움직임이나 모양 이런 것도 좋아지게 한다고 하니까 엽산은 초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중기부터는 출산하고 나서까지 중요한 건 철분. 그쵸. 네. 산욕기까지도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철분제는. 또 이제 비타민 D.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핍입니다. 저도 결핍이에요. 그렇게 맨날 테니스 치고 새까맣게 탔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산전 검사할 때 비타민 D도 같이 검사를 많이 해요. 복용을 하시면 좋고 용량은 시중에 나온 비타민제면 거의 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제 비타민 A는 또 기형 유발한다고 해서 맞아요. 비타민 A는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만 IU가 넘어가면은 기형아 발생률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으면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웬만하면은 영양제는 여러 개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추가로 먹어도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세요. 네, 뭐 이것저것 컨디션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비 아빠들이 조금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좀 챙겨주시는 게, 저는 진짜 다른 걸 잘한다고 못하지만 매일 아침 저희 슈니 엄마 영양제는 꼭 챙겨놓고 출근하거든요. 그런 노력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먹지 말고, 오버해서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먹고, 골고루 소화 잘 되는 거 먹자. 맞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열심히 드세요. 나중에 아기 나면은 먹기 힘든 음식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 뭐 여행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라든가 화로구이 뭐 그런 거. 아기 나면은 하기 힘든 것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산모, 예비 엄마, 예비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